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기존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음.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바라는 거는 기존 주류 세력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퍼포먼스로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퍼포먼스로 퍼포먼스가 보일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강주 긴급 대담. 한반도 평화 위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동석 평화를 여는 사람들. 예, 평화 통일을 갖는 사람. 평화 통일까지 예. 여시는 사람들. 사무총장이시.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정동석 사무국장님. 또 나오셨는데 제가 계속 헷갈려요. 긴급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뭐 긴급해야 될 일들이 오늘이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지났죠. 예, 많이 지났죠.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밖으로 외형적으로 네. 뭐 나타난 것은 어쨌든 뭐 삐라. 대북 전단 문제가 네. 어쨌든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북에서 시그널을 또 보냈죠. 몇 차례 관련한 조치들을 의견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들이 없은 상태에 있었고 16일 날 그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흔히 그냥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에서 군사적 조치들도 해나가겠다. 다시 돌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럼 북한에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떠한 서로 간에 남북 간에 또는 이제 북미 간에 이렇게 결정되거나 아니면 합의된 사항 이전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합의 이전으로 가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네. 더 나아가서 평양선언 때 합의했던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거를 이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위기 상황인 거죠. 사무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아니요, 무슨 이렇게 선언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되돌아봐서 먼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2018년 판문점 선언부터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제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는 이제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 국무위원장 간에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이 합의가 되기 전에 먼저 실무적인 어떤 절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에 뭐 아시겠지만 그해 초에 평창에서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었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에 지금 이렇게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 실무 협의를 하러 남측의 특사로 파견되는 파견돼서 내려왔었고,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그 국정원장과 그 정의용 외교안보 수석이 그에 맞춰서 또 북으로 또 갔다 오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실무 협상이 좀 끝난 다음에 4월 27일에 2018년 4월 28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 분위기는 엄청 좋지 않았습니까? 엄청 좋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실질적인 큰 변화,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변화가 있을 것처럼.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의 상징이고, 그다음 대결의 상징이고, 거기에서 막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결과 증오와 이렇게 분단의 상징인 곳, 그리고 우리는 넣으면은 뭐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또 북에서도 또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죠. 선이라고 했는데 그 선을 양국 정상이 북으로도 갔다가 남으로도 갔다가 어떻게 보면 대결 구조를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퍼포먼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그때 그 구호 네. 주요 슬로건이 전쟁은 끝났다. 예. 예, 두 정상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것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 아, 예, 이제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이제 미국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네. 남북 간에 남북 간에는 전쟁을 끝내는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죠. 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결정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틀에 그죠.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북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 예, 라고 약속했던 거고 또 미군 유해 예. 한국전쟁 당시 때 죽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겠다라는 이런 합의들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항구적으로 그리고 그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북의 체제를 갖다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은 북을 인정하는, 그리고 북은 핵을 가졌던 근본 원인이 됐던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 예, 이 양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거기까지 되면 이제 딱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먼저 하는 것은 경제 특구라고 한다면 폐쇄됐던 개성공단, 그렇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이제 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의 유해 공동 발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철도 연결, 그렇죠. 도로 연결 이런 걸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는 그렇죠. 실무.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이미 그건 나온 거고 이걸 구체한 안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바로 철도 연결 문제부터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로 철도 연결부터 뭐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이 그때 꼬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꼬임의 시작이었죠. 꼬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해친 곳이 미국에서 매파라고 봐야겠네요. 첫 번째로 했던 것. 근데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 관계 개선에 막아 나가서는 게 흔히 말해서 뭐 강경판이 아니냐 일 떠나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존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바라는 거는 기존 주류 세력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파만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 정착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다. 그죠. 그 이유는 뭐 군산복합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제적 측면도 뭐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에 미국의 경제적이든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밖에 없는 거고 바로 한반도가 그런 거점의 역할들을 대중국 기지가 돼야 되는데 그쵸, 해야 통일됐을 때 대중국 기지로서 활용도를 못하는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통일되면은 우리가 왜 니들 뭐 방패막이가 되느냐.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무서운 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국민들이 통일이 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데 왜 미군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대외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뭐 제일 뭐 전방으로서 역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실될 위기가 가장 미국으로서는 두렵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 때문에 입으로는 이제 뭐 평화협정하자, 뭐 하자, 핵 없는 뭐 세상 만들자 이야기해놓고 또 정반대로는 또 분단되어 있는 것이 또 이익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갖다가 조금 해소시키는 데에는 주저주저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적절한 선에서 아. 항상 긴장이 유지돼야 평화도 아닌 전장도 아닌 적절한 긴장이 본인들의 전략에는 정치, 경제, 외교적 전략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로 나가는 걸 막아 나서긴 하는데 이 워킹그룹은 실제 워킹그룹, 실무그룹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사건건 방해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그룹이면 원래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했던 것들을 더 잘해보자.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이것들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반대로 실무적으로 방해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 틀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실무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만한 이런 것들을 이 워킹그룹에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워킹그룹으로 주면 상대방이 반대하면 끝. 그렇죠. 거기서 뭐 한마디로 이제 보고하고 리젝트하고 보고하고 리젝트하고. 뭐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나온 얘기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있었던 워킹그룹은 아예 보이콧했다, 안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도 일정 계속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죠.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워킹그룹이면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보내면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보내고 또 그런 이유들을 또 충족하고 또 보내면 또 새로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그거 뭐 반복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워킹그룹이 아니라 그냥 총독부네요, 총독부. 이게 재밌는 게 하여튼 이 한미 간에 1년에 한 번씩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하는데요. 거기 그 MC라고 하는 그 군사위원회도 똑같아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한국의 국방부 장관, 또 그리고 합참의장. 항상 미국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뭐 격하게 부딪혀서 다수결로 하더라도 항상 미국의 의지대로 반영되는. 트럼프 같은 것보다는 지금 요즘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볼턴. 볼턴이 아주 그냥 뭐 매파 강경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볼턴이 뭐 트럼프를 굉장히 협박했다. 폼페이오까지도 협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실제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본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명이면 여기가 4명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볼턴이 나중에 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5명이 앉아요. 북이 4명이 앉고. 근데 볼턴이 맨 구석장에 보면 노란색 서류 봉투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 서류 봉투.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듣는데 그 서류 봉투에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의 모든 핵시설들을 미국으로 다 넘겨라. 그리고 핵 관련한 기술자, 과학적 기술자들을 어떻게 배치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비아식 방식이라고. 전형적인 볼턴이 어쨌든 리비아에서 그 방안을 냈던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리비아식 방식이라고 한다면 북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방식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거죠. 리비아는 핵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거고 핵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핵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랬던 조건인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하니까 그냥 파토 내자. 그때에서 미국에서 언론에 어떤 그 지금 뭐 미국 언론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국에서 그걸 소개했는데 트럼프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자가 있다라는 기사가 큰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그 볼턴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사까지 낼 정도로. 저는 북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음. 다 지켜야 된다. 음. 라고까지는 북에선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왜냐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모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 지키긴 힘들 거다라고. 근데 북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소 개성공단 문제도 네. 흔히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오이사 조치라고 예. 불리는,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우리 잘 알다시피 예.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의 군사 군부대를 철조망을 끊고 들어갔단 말이죠. 예. 박광자 씨 문제. 예. 이게 금강산 관광의 문제지 유엔의 대북 제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목 잡히는 문제나 삐라 문제, 본인이 판문점 선언 이항에서도 합의했던 이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떠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결국은 이제 2018년 4월 27일 날 한 판문점 선언을 기초해서 거기서 이야기됐던 서로 간에 비방 방송하지 않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삐라 같은 뭐 이런 비방, 절대 상호를 갖다 자극하는 행위를 좀 하지 말자. 이건 기본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대결 구조를 갖다가 없애려면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겠죠. 그거 갖다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개성공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 관광 문제. 그러니까 북이 요구한 사항도 보면 큰 게 별로 없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그거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측면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년 가끔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사고가 철저한 한미동맹, 그에 기초한 든든한 국방력, 안보관, 그에 기초한 평화, 이 기조예요. 그 기조에서 그것이 완성되면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런 사고 방식이 있던 거, 짙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동맹에서 틀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당당하고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 보여왔던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주는 사람들이 NSC나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턴이 강경파가 이렇게 있었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킹 그룹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 이전에 지금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정의용 외교안보 수석이나 지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되고 나서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특사로 이름된 사람이 서훈이나 정의용이 이미 보내려고 했는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북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고 그리고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봐야 얘기될 사항들이 아닌. 그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북한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말의 잔치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돌파구를 탄다든지 이런 것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번에 전단 문제 한편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북한 동포들 환영 뭐 이런 저기 편수막에 북의 최고 지도자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비에 맞은 적이 있어. 혹시 뉴스에서. 근데 그거를 보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북한의 정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전단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종이짝 한 장이 아닌. 그러니까 체제 비난 정도가 전단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는 그죠. 게 지금 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다가
웃긴 게 2017년 7월 4일 날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방법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한 게 2017년 7월 달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예. 그게 2년이 지난 거죠. 2017년 7월이면. 근데 실무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경찰관 공무집행법이라는 네. 이름으로 11번을 대북 전단을 막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는. 예. 그러니 북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경찰관 공무집행법으로 전단을 막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이 없는 이만 타령을 하는 거예요. 2년여 전부터. 그런데다가 2016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찾으라고 했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노력을 했으면 실무적인 방법도 찾을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지만 행정 조치도 하고 경찰이 그쵸.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 뭐 못하게 잘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농단 네. 주범이라고 하는 양승태 네. 대법관 시절에도 네. 대법원에서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전단 막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을 어떤 북에서는 실망 그 이상의 문제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위에서는 막으라고 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법적 규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나 모를 때 그냥 보내버렸네 이러고 있으니까 무엇이 진실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북에서 6월 15일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담화 6.15 네. 이거를 끝까지 봤다라고 봐요. 16일 날 폭파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넥타이에 2년 전에 썼던 탁자. 그 이제 퍼포먼스 이상이야도 아닌 거예요. 실질적 내용이나 조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저 퍼포먼스. 그렇게만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퍼포먼스로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퍼포먼스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인이 말한 거하고 실행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실질적 조치들이 하나도 안 보여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사로 선정된 사람들 자체가 벌써 뭐 시그널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뭐 정의용이라든지 성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는데 열심이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체질이. 체질이. 그 이란 과정과 관련해서 한번 김순원 교수님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김순원 교수님은 재밌는 표현을 하신 게 사고라도 치고 예를 들어 남녀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사고라도 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결혼해야 돼요. 이런 행동이라도 보여줬었어야. 어떤 일에 대해서 남과 북이 사고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거 사고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 제가 그 사고친 분을 알거든요. 첫 번째로 사고친 사람은 뭐냐면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은 보내잖아요. 평양 축전에다가 예전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보내다 보니까 평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책 나오고 그다음에 황사경 씨도 가고 누구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문익환 목사님도 가고 그다음에 또 사고 친 사람 또 한 사람 알거든요. 정주행 회장님 소떼 몰고 가버리잖아요. 소를 갖다가 몰고 가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뭐 판문점이고 뭐고 이런 철조망이고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평화의 힘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민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사가 남북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대의에 딱 맞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의용이나 성원을 보내는 것은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 보낸만 못하다.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보내는 특사로 임종석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지났지만 또 당도 틀리지만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을 보냈으면 북에서 받는 시그널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가 돌파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킹 그룹이라든지 이런 대일 구도를 조금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음. 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받았을 거다.